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월요일이죠. 이제 청마의 해였던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이제 내년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바뀌는 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 3법 통과와 함께 재건축 시장의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뿐만이 아니죠. 주택 청약 제도의 기준 요건도 완화가 되면서 그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주택 바우처 제도도 내년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 바뀌는 제도들 미리미리 챙기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077-6330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 무료 문자 통로도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로는요, 02-797-0300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줄 주인공이죠. 바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자주자주 봐도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부동산 시장을 자꾸 읽어낼수록요, 아무래도 내 재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좋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인 만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핫 키워드를 짚어보는 시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내년 세계와 국내 경제 성장률이 3%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과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저금리 기조와 환율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2015년을 앞두고 있는데 각 연구기관마다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껏 높아봐야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은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4%에 훨씬 미달하는 성장률이 과연 부동산 시장과는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을지 이윤환 대표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제 성장률은 한 해 GDP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14년에 GDP 성장률이 몇 %냐 하는 건 항상 초기의 전망치가 또 하반기에는 그만큼 기대치보다는 이제 못한 결과로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부동산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변동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아무래도 그 기준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3.5%다라고 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일단 부동산 시장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3.5%보다 낮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악영향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럼 제가 도표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변동 추이를 이제껏 그 향후 6년 전부터 거슬러서 살펴볼게요. 네. 지금 이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나타난 자료고요. 2009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했죠. 0.3%. 이거는 어떤 선진국도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네. 미국에서 촉발한 금융위기 사태가 그렇죠. 발생된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도에 6.3%, 11년도에 3.7%, 그리고 2012년도에는 2.0%. 작년 같은 경우가 2.8%였고요. 네. 올해가 대략 전망치로 따진다면 3.5%로 마감을 지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가장 전점이었던 작년이나 재작년 2.0%나 2.8%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저점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 맞아. 작년이나 재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굉장히 좀 비례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부동산에 대한 종목을 선택할 때는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후회스럽지만 맞아 좀 아파트를 선택했더라면 네. 작년이나 재작년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네. 기본적으로 올해가 3.5%로 경제 성장률이 마감이 된다고 하면 네. 2015년도 며칠 이후죠. 15년도 같은 경우는 3.7%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 또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약간 약보합세 아니고는 평균치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를 이 경제 성장률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를 잡으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리와 환율까지도 부동산 시장에는 밀접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올해는 두 차례 기준 금리가 하반기에만 있었고요. 자, 과연 이 금리가 언제쯤 제자리를 찾을 것인가? 금리가 올라가야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자에 대한 수익률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대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좀 대출을 더 받으려면 금리 인하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서 어느 쪽을 좀 선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내년이죠. 2015년의 금리 전망과 환율 전망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일단 그 금리나 환율을 부동산 시장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우선 네. 경제에 대한 부분으로 정부에서 내놓는 통화량 정책이나 금리 정책 이런 부분들 또 환율 네.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환율과 금리라는 부분은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시장하고는 반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부동산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선행 지표죠. 즉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려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지금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좀 네. 맞아떨어지는 예측치가 되고요. 금리도 마찬가지 반비례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 그렇죠. 기조를 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을 대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반비례적인 요소하고는 약간은 좀 안 맞는 그러네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기준을 우선 보고요. 그다음에 환율이라는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감히 조금 미리 예견하는 부분이 가장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의 환율 변동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한 해에 걸쳐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마찬가지 2013년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2014년도도 약간 올랐다가 지금 내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뚝 떨어지는 기조를 자리 잡았어요. 제가 환율하고 부동산 가격하고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 2012년도에 환율이 가장 좀 올랐었다가 2014년도에 좀 전체적으로 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반대로 부동산 시장 가격은 올랐다는 거를 이제 여실히 증명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2015년도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좀 지켜보면서 2015년 시장 또 앞으로 있을 2016년 시장까지 내어다보는 것도 중요한 예측에 대한 요소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리와 환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단기간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인덱스로 좀 삼아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핫 키워드 중에 가장 탑픽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3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과 영향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3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조금 활성화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재건축 시장도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에 네. 간접적인 영향을 반드시 끼치게 되고요. 일단 재건축 시장, 소위 그 돈이 있으신 분들이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부분에서는 항상 첫 단추가 재건축 시장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좀 종이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디딤돌이 될 수는 네. 있는데 일단은 그 정책 변화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냐 나쁜 영향을 끼치냐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오늘이죠. 예, 부동산 3법에 대한 통과 이 부분은 일단 재건축 시장에 좋은 영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근데 일단 올해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네. 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였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정책 변화를 작년부터 참 한번 살펴본다면 네. 4월 1일 날 거래 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대책 발표가 됐고요. 8월 28일 날 전월세 대책으로 대책 발표가 됐는데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핫 키워드라고 한다면 전세라는 부분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2014년도 고스란히 전세 쪽으로 이렇게 사실 키워드가 이어온 작년이나 올해 핫 키워드라고 따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월세 대책이라는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 큰 겁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자를 매매로 전환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네. 올 초에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라는 뜻하지 않은 이 벽에 부닥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선진화가 될수록 사실은 세금을 잘 걷어들이고 우리가 내는 게 좋은 건 맞는데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2012년도, 13년도 안 좋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세금 정책을 이렇게 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조금 불합리하게 내는 정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이 확 끼얹어진 부분에 있었다가 지난 7월 24일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좀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DTI라든지 LTV 완화 또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좀 도화선이 돼서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좋은 영향으로 갈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9월 1일 부동산 대책 이 제목이 그래요. 주택시장 활력 및 네. 서민 주거 안정화 강화 방안으로 네. 해서 네 가지죠. 재건축에 대한 연한 축소라든지 공급을 축소하고 청약 제도를 단일화하고 융자 혜택까지 주는 이런 부분으로 대책을 발표를 한 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네. 결국은 경제라는 큰 테두리가 발목을 잡힌 지금 현재 모습에서 일단 경제 상황은 좀 우리가 돌파를 찾기 위해서 통화량 정책, 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쓸 네.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여기처럼 우선 재건축 시장에 대한 좋은 쪽으로 해서 3법이 이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네. 2017년까지 유예되는 거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서 탄력적으로 좀 폐지 쪽으로 이렇게 가닥 잡는 거 하고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한 채가 세 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유동성 자금에 대한 재건축 시장으로의 유입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2015년에 이런 부분이 조금 탄력을 얻고자 한다면 일단은 상반기에는 크게는 움직이지 않겠지만 네. 재건축 시장부터는 약간은 움직임이 좀 생길 거고요. 그게 중반기 아니면 하반기로 조금 좋은 쪽으로 이어질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은요. 지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좀 내어줘서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바꿔줘야만 부동산 시장에 아무래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부동산 시장도 그에 순응하게끔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잘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좋은 정책을 꾸준히 내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게다가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3.7%를 달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동산 시장 어느 정도 강보합권까지는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핫키워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2015년 거시적인 전망을 살펴봤고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2015년 1월 3일 토요일과 1월 5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장소는 논현역 8번 출구이고요. 선착순 30명만 접수를 한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윤환 대표. 네. 네. 일단은 지금 특히 월요일 날 네. 핫키워드 하면서 또 이렇게 했던 그 1년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일단 변했죠. 음. 그래서 지금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시간이 3시 40분부터 이렇게 네. 진행되는 시간으로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세미나 시간도 좀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매주 1시부터 진행,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 진행을 하다가 12시 반으로 좀 땡겨져서 좀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세미나도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도움이 많이 되도록 충실하게 방송도 하고 세미나도 해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엔 정말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1시간 앞당겨진 만큼 1시간 빠른 부동산 정보를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직접 궁금한 부분을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아파트를요 한 32평이나 4평이나요. 네. 영등포 7가에 있는 네. 영등포 경남 안어스 길이나 네. 신정동 13단지에 있는 그 아파트나 네. 그걸 사보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전망이 더 나은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32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예.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 네, 영등포동과 신정동 과연 예. 두 단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물어보도록 예. 할게요. 이윤환 예. 대표 직접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어디가 네. 좋냐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예, 또 제가 사두면은 예. 좀 가치도 있고 네. 예, 좀 괜찮은데요. 뭐 투자 아니면은 사는 거 두 가지 다 겸사겸사 했어요. 자, 그러면 네. 우선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예. 아무래도 투자를 생각한다면 신정동, 목동 쪽으로 가시는 게 당연히 유리할 것 같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시세 차익만을 생각한다면 신정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그렇게 썩 올라갈 기미는 크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예.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재 전세 시세하고 매매 금액 시세로 따진다면요. 아직도 전세금은 더 오르지 매매 금액이 그다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래서 시세 차익만을 본다면 영등포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영등포 쪽에서 하신다면 지금 그 영등포 7가에 아까 그 아파트를 보셨다고 했죠? 예, 영등포 시장 옆에 시장역 옆에 있는 안어스 빌인데 예, 경남 여기가 안어스 빌. 예, 지금 98년도에 입주한 600세대짜리 아파트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선은 입지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서 영등포구라는 지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통 입지가 이런 5호선도 있고요. 예. 2호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도 있습니다. 예. 근데 향후 전망치로 봤을 때 역 근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제일 그 가격 가치 상승분이 제일 높을 것 같고요. 예.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날 것이 9호선이 1등이고요. 예. 그 다음에 2호선이 2등이고요. 예. 그 다음에 5호선이 이쪽에서는 3등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왕이라면 교통적인 측면에선 당산역 주변이라든지 영등포 구청역 주변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또 부분이 있어요. 지금 98년도 입주를 했잖아요. 예. 이 아파트보다 조금 들여다보면 2000년 이후에 입주된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면 시세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 가격이 상승이 될 요인을 찾는다면 네. 역 근처에 조금 이왕이면 단지가 크지 않더라도 좀 새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조금 부동산이 침체가 약간 조금 이렇게 몇 개월은 더 갈 것 같아요.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네. 매수를 한 올 여름쯤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동안 꾸준히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거기 말고 지금 아너스 아파트 말고요. 예. 조금 더 새 아파트, 네. 조금 더 2호선이나 9호선에 가까운 쪽으로 해서 더 알아보시고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아, 그때 되면은 제가 꼭 집어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선정은 괜찮거든요. 이쪽이 영등포 쪽이. 예.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가격이 좀 더 오를 만한 아파트를 꼭 집는다면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개인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세미나 때 오셔서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네. 예, 다시 한번 미팅하는 거로 그렇게 약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무료 세미나 있다고 하니까 무료 세미나에 찾아오셔도 될 것 같아요. 신노년역입니까? 아니면? 노년역이고요. 8번 출구입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도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제가 지금 강동구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그 하남의 더샵 센트럴뷰라고 있어요. 네. 30평짜리 미분양된 분양권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거주랑 투자 목적으로 해서 사면 어떨지 아니면 그냥 위례 신도시 그냥 청약을 넣는 게 어떨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직접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또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이번엔 또 신축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예요. 네네. 이제 저쪽 그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지금 아까 그 더샵 센트럴 뷰 아파트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네. 자, 일단은 거주 비용이 아무래도 그 적게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하남 미사지구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죠. 근데 하남 미사지구 중에서 지금 더샵 센트럴 뷰 아파트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미사지구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면 미사지구가 있고요. 그 전에 덕풍지구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하남 구시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이쪽 중에서 이 덕풍지구에 가깝게 위치한 곳이 이쪽 지금 얘기하신 더샵 그 센트럴 뷰 아파트인데 네네. 일단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강동구와 연결되어 있는 이 미사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수요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가격이 조금 상승분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점점점 물론 이제 역사는 5호선이 연장이 돼서 이쪽 미사지구역이라든지 그 덕풍지구라든지 이쪽 그 시청역이라든지 또 검단 쪽으로 이어지는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강세로 이어질 거는 맞을 것 같은데 구시가지구에 쪽으로 있는 지금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약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분양권이 미분양됐지만 나중에 프리미엄 붙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내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이유를 들면 입지적으로는 미사 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가 더 유리할 것이다니까요. 사실 여기에 내가 거주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거주 겸 투자, 즉 시세 차익을 조금 본다면 여기보다는 미사 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투자 가치는 있지만 일단 거주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좀 높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시세 차익은 대략 예측컨대는 물량이 워낙 46,000세대가 이제 많기 때문에 네네. 공급의 가치하고 나중에 그 어떤 공급의 희소 가치 또 수요층들의 어떤 선호도 이런 걸 본다면은 조금 장래적으로 본다면 위례 신도시가 좋지만 당장 보기에는 하남 미사지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은 당장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은 순차적으로 아직은 미사지구가 분양되고 있는 것들이 좀 나타날 거거든요. 2015년대도요. 네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좀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네. 가시고 위례 신도시는 분양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시세 차익만 생각하면. 근데 거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네. 한번 상황에 맞춰서 한번 선택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직자 매물이 어떤 점이 궁금한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9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 소개해드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1,000만 원 딱 한 장입니다. 쉽게 만나보지 못하는 수익이면 수익, 시세 차익이면 큰 시세 차익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가치와 더불어 사방이 전부 일자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 중심축, 바로 양천구 목동의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항상 딱 한 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 정보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강남권 그리고 강북권 두 군데 지역을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고,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강남권의 송파구로 가보겠습니다. 송파권역에서 입지가 가장 뛰어난 트리플 역세권의 석촌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이 지역은 개발 가치뿐만 아니고 앞으로 9호선 연장선이라는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과 개발 가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 먼저 가보겠고요.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강북권, 특히 중구를 대표하는 청구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청구 역세권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이면서 넓은 범위는 퀸투풀 5개의 역세권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역세권 개발이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가치와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미스터 역세권이라는 필명에 부합하게 오늘도 굉장히 역과 가까운 매물들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 박일권 대표의 매물부터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3분밖에 걸어서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가운데 4층이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자, 이번 매물이 과연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는지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파권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8호선 석촌역을 도보 3분에서 7, 8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향후 9호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고요. 특히 송파 대로변 바로 뒷블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향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송파권에 추진하고 있는 그 제1롯데월드 타워에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또 뭐 도보로 7, 8분 안에 이용할 수 정도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과 역세권, 송파권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개발계획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도 더블 역세권이지만 9호선 연장선이 내년 하반기에 개통이 됐을 때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송파권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게 되는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도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지만 향후 9호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지금 현재도 송파권이 가장 높은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지만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고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임대가 상승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2의 고향과 같은 지역인데 이쪽이 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입지적인 장점들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바로 걸어서 3분 정도면 위로 올라가시면 석촌호수, 저녁 식사하시고 바로 호수를 이용할 수 정도의 그 지근거리에 자연환경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 송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시설, 학군이면 학군, 교통적인 면들, 그리고 생활 인프라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따라서 그만큼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시고요. 특히 송파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2호선과 8호선 라인을 이용하시면 송파권의 문정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강남권의 접근성도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시면 10분, 20분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송파권에서 가장 미래 가치가 주목받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개발 호재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제1롯데월드가 내년 하반기에 개장을 예정돼 있고요. 상주 인구만 한 2만 5천 명 정도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롯데월드 개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시면 한전부지, 삼성동 한전부지와 잠실 종합경기장까지도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남권을 추진하고 있는 메머드급 개발 계획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송파 제1롯데월 주변 지역 방이동 쪽과 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관광 특구로서 구역 지정이 돼서 높은 종상향과 개발 계획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호재들 이외에도 송파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락시형이라든지 잠시 주공 5단지 재건축, 문정 법조타운, KTX 수요 역사의 착공, 그리고 또 위례 신도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 3, 4년, 4, 5년 안에 꾸준한 지가 상승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떤 건물 모양이 될지도 궁금한데 건물의 특징도 설명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따뜻한 봄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참 한 4층 정도 골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입주는 늦지 않고 이상 없이 진행된다. 또한 5층 중 4층에 위치하면서 남서향 구조이기 때문에 층향도 가장 좋은 층이고요. 1층에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가능하시고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본 매물은 송파권역에서 고급 다세대들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 높은 임대 수준을 가능하시고요. 특히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뿐만 아니고 풀옵션이 진행이 됩니다.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그리고 붙박이 빌트인에서 냉장고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높은 임대가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들과 싸우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격이 남아 있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 비교하셔도 약 4천에서 5천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약 2억 2천만 원, 그럼 실투자금 자체는 2천만 원 정말 초저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3천원, 월세는 90만 원 이상, 월간 이자를 제하시고 나더라도 9%가 넘는 거의 두 자릿수의 안정적인 임대수를 꾸준히 얻을 수 있으시고요.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 향후 앞서 말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앞으로 2, 3년 안에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대비해서 3, 400% 이상, 3, 4배 이상의 시세차에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매물이 그렇듯이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자할 경우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방송에서 분양되는 매물이 선분양이기 때문에 실물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본 매물은 샘플하우스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을 직접 확인하시고 입지도 보시고 투자하시면 그만큼 리스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의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자, 이번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의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4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내년 6월에 준공될 거라고 합니다. 6층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고 매매 금액은 약 1억 5,500만 원 정도, 실제 투자 금액은 단 한 장 1,000만 원입니다. 자,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 양팔석 대표의 매물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전세로 놓게 되면 1,000만 원. 그래도 월세를 놓게 되면은 2천만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대출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1년에 얻어가시는 수입이 336만 원, 약 16%의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의 매물이다. 두 번째는요, 불리형 원룸입니다. 이 매물은. 그리고 선분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원룸 공급 과잉이지 않느냐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6월 27일부터 이미 주차장법 개정을 해서 원룸 주택 공급 어려워졌죠. 그런데 원룸 공급 자체가 어려워져서 실제로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은 원룸이 아니죠. 실평이 10평에 이르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1.5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1.5룸은 거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급의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아주 탁월한 그런 매물의 틈새 시장 매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변 지역의 개발이면 개발, 일자리면 일자리. 그런데 이 지역 자체는요, 염창 역세권 개발의 그 후광 효과가 그 어느 것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이 되던 목, 이동 이 지역에 바로 오늘 소개드리는 매물에 위치한 곳인데요.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될 수 있을 만큼 개발의 그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은 1,000만 원 투자했을 때요, 사실 몇 배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장점에 역세권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입지 여건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죠. 네, 제가 걸어보니까요, 딱 3분 27초 걸렸습니다. 자, 4분이 걸리지 않는 이 3분대 초역세권 매물인데요. 급행열차입니다.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9호선 라인은 급행열차가 서는가 안 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 급행열차가 서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여의도 7분, 강남 20분, 마곡 기업도시까지가 불과 5분이면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행열차가 서는 이 염창역의 가치가 그것보다 크다. 자, 더구나 이 지역은요, 특목고 진학률 1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높은 특히 학부모들의 가장 입지를 원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수요가 그 어느 것보다 많은데 왼쪽에는 바로 마곡 기업도시 40만 명의 유동인구죠. 자, 북쪽을 넘어가서 한강 북쪽에는 상암 DMC 상주인구 8만 명의 유동인구 25만 명. 그야말로 대박인 지역입니다. 자, 오른쪽 여의도의 금융타운인 거 아시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목동 신시가지 2015년 바로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 바로 이곳 목동 지역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그 파급 효과는 저야말로 어마어마하다. 바로 그 중심에 이곳 모기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 인근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발 호재 사실은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호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짚어보면 2017년 월드컵 대교육 완공으로 상암 DMC가 이제는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내년 4월부터 본격화될 때 그 이주 수요가 폭발적이죠. 그랬을 때는 그 가치는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염창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구시가지의 개발 압력이 그 어느 것보다도 커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입지뿐만 아니라 마곡 기업도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곡 기업도시 또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로나는 대기업군들이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족도시 기능으로서의 그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입지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특징도 궁금해요. 무엇보다도 건물은 잘 지어야 됩니다. 왜냐?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로 현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그 건축주가 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오셔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매물 자체는 선분양입니다. 내년 6월 말경에 준공 예정이지만은요, 5층 중 실질적으로 총 6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 되겠는데요. 42세대로 구성되는 3개동으로 되는 단지형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이 매물은 분리형 원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전용 면적이 10평에 베란다가 또 있기 때문에요. 방과 거실이 분리되는 1.5룸, 10평이 이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속 있는 알짜배기 그 신혼부부들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과 CCTV가 확보된 보안시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요. 또 내외장이 아주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가격에 대해서도 대단한 자신감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주변 시세 한번 오셔서 검색해 보십시오. 1억 7, 8천만 원입니다. 이 매물은 1억 5,500만 원. 이미 1, 2천만 원의 저렴한 그런 가격. 그것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 그랬을 때는 한 장 바로 1,0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전세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랬을 때는 전세가 만기만 돼도요. 사실은 이미 수백 프로의 수익률은 보실 수 있다. 자, 월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출 1억 500과 임대보증금 3,060만 원. 제가요, 이미 완공돼 있는 기존 매물이 있는데 거기에 10평 기준 3,062만 원 월세로 놔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3,060만 원이니까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대출이자 제외하고 1년에 총 얻는 수입 336만 원인데 그럼 얼마 투자냐?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16%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1,000만 원만 투자하시든가 아니면 2천만 원 투자하시고 336만 원 수익을 가져가시든가 둘 중 선택은 수요자의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할 경우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짚어주시죠. 이 매물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선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 건축주가 똑같이 지어놓은 건물을 이미 옆에 인근에 도보로 2분만 걸어가면 있었거든요. 가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리형 원룸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 매물이 1억 7천만 원에 분양된 매물인데요. 이 매물 1억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 우위 높게 가질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양팔석 대표의 매물 정보 들어봤습니다.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세 번째 매물입니다. 이번에 준비된 매물은 박일권 대표의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 6호선 청구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준공연도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고 총 5층 가운데 2층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정도, 실제 투자 금액이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 매물에 관련된 투자 포인트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도심권, 특히 중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하철 5호선 과시군 더블 역세권 청구역과 도보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좀 넓은 범위로 봤을 때는 2, 3, 4, 5, 6호선까지 5개의 역세권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퀸트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의 중심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뛰어난 교통망과 향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돼 높은 임대 수익 플러스 개발 가치, 시세 차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뭐 시세를 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90%가 넘어가고 있고요. 해가 다르게 임대가 상승폭이 빨라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신축 투룸 주택의 공급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고요. 입지가 워낙 뛰어나다. 도심권, 을지로 명동,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강남권, 장실권까지도 20, 30분대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뛰어난 교통망과 희소 가치로 인해서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 상승폭이 빠르기 때문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실 뿐만 아니고 임대 수익률 자체 면에서도 두 자릿수 가까운 임대 수익률을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매매가 대비 임대가가 워낙 높고 앞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거의 100% 완료가 2, 3년 내에 가능하실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초소액 투자로 인한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300% 이상의 시세 차익 2, 3년 안에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금 회수하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고 교통망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세대주택에서는 저희가 공시료가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임대 수요는 어떻습니까? 네, 임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역세권, 퀸트풀 5개의 역세권을 도보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걸어서 10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신 바로 동대문 상권과 을지로 명동 상권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정말 하실 필요가 없고요.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 주택 자체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 투룸의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임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지역이 거의 다 상업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주 여건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다 갖춰져 있고요. 생활 인프라시설, 교통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준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올 하반기에 통과가 됐고요.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지역이 선정이 돼서 개발에 속도를 낼 지역인데요. 중구의 가장 1순위 지역,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입지규제 최소 지구가 나올 지역이 바로 본 매물, 이 입지한 청구 역세권이다. 따라서 본 매물은 입지규제 최소지구 플러스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계에 따른 단기간에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체적인 개발 계획 이외에도 주변 지역, 동대문 패션타운의 상업 업무시설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동대문 상권에 많은 중국 관광객, 유커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호텔이라든지 상업시설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높은 지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게다가 임대 수요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런데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연 이 건물은 좀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요. 네, 본 매물은 5호선과 더블 역세권 청구역과 도보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한참 마무리 공사 중이다. 그래서 내년 1월 달, 다음 달 정도면 말이면 입주가 가능할 정도의 준공이 임박하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가 맞춰준 후에 잔금 받으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임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이 구비될 예정이고요. 특히 동남향 구조로서 3베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평형 자체는 약 12평형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 자체는 굉장히 컴팩트한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옵션들, 뭐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제공될 예정이고요.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예정인 투룸 매물인데 과연 이 매물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방송을 꾸준히 보신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당 청구 역세권 같은 경우 지가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매물의 시세에 비해서도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으십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2억 3,500만 원,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약 한 2억 1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는 2,500만 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이쪽 지역은 워낙 도심권에 출퇴근하신 분들이나 동대문에 사업하는 자영업자분들 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뛰어난 입지와 건물 자체적인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를 제하시고라도 9%가 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고요. 이런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본 지역은 역세권 개발이 조만간 실현될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과 향후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3년 안에 3억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물에 투자할 경우 유의할 점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주변 지역 서울 전체적으로 원룸의 공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놓다 보면 원룸보다는 투룸 주택을 투자하시는 것이 임대 수익률 면에서나 황금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라는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2015년 1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타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죠.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